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2월 20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차관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전 수석이 운영하는 천영우 TV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미국 대선이 대한민국에 남긴 후유증, 아까운 유튜버들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외교 전문가입니다. 주영 대사를 지내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외교통상부 차관을 거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미국 대선을 간단히 평가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대선을 통해서 국내 유튜버 농객들의 옥석이 가려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균형 감각과 판단 능력이 확증 편향에 의해서 마비가 되어 있더라. 이런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선은 미국의 법치주의와 관료 시스템이 트럼프를 이긴 선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국 선거인단이 지난 12월 14일 조 바이든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선출했다. 그간 트럼프 법률팀이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트럼프가 임명한 친공화당 연방 판사들조차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심지어 트럼프의 충견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 또 연방 겸직이죠. 법무장관 겸 연방검찰총장까지 주군을 거역하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자, 이제부터는 트럼프도 바이든이 당선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다만 믿거나 말거나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음모론을 평생 떠들고 다닐 자유는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다.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인간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데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출생 증명서를 보여줘도 위조 증명서라고 우기던 사람이다. 그런 자가 자신이 선거에서 진 사실을 인정할 리가 있겠는가? 저는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의 성향이 대체로 이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지를 않죠.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와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또 이거는 어떠냐? 계속 또 다른 음모와 또 다른 의혹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아무리 혹세무민의 천부적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도 미국의 법치주의 전통을 이길 수는 없고 국가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미국 정치가 극단적 대결로 난장판이 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과학과 이성을 부정하는 수준 이하의 대통령이 나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거짓말로 광팬들을 선동해도 사법부와 관료 시스템은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 미국 사회의 이런 저력과 자정 능력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들이 국내에 있는데 자, 누구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낙선으로 한국 내에 소위 컬렉터럴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컬렉터럴 데미지라는 것은 제3자가 입는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민간인이 오폭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 collateral damage에 해당이 되겠죠. 자, 먼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목숨을 걸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최대의 제3자 피해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가 창고라는 워싱턴으로 달려가 북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다녔겠는가. 자,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정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외에도 트럼프 낙선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트럼프를 메시아로 떠받들면서 당선을 철석같이 믿던 국내 유튜버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유튜버 논객들의 소양과 내공을 시험하고 옥석을 가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동안 훌륭한 유튜버로 알고 있던 자들 가운데 이번에 균형 감각과 판단 능력이 확증 편향에 의해 마비되어 있는 자들이 확연히 드러났다.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의 미천이 폭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정치 성향에 따라 공화당 또는 민주당, 양당 가운데 하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심이 확증 편향에 좌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너무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게 불안하고 또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해 준 게 못마땅하고 또 한미동맹의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한국인이라면 내심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낙선하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당선된다고 해서 나라의 흥망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뭐 미국 대선 결과는 어쨌든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와는 뭔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진, 그런데 왜 이 미국 대선에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뻔한 수작을 이해하는 게 유튜버 논객에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과 음모론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객관적인 안목을 가진 논객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은 코로나가 위험하니 가급적 우편 투표를 하라고 호소했고, 그 반면 트럼프는 우편 투표는 사기당하기 쉬우니 가급적 투표장에 직접 가서 하라고 얼마나 열심히 독려했는지는 다 아는 사실이다. 자, 바이든 말을 믿고 우편 투표를 한 사람들 가운데 바이든을 찍은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고 우편 투표한 사람이면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투표자의 45%가 우편 투표를 했으면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섰더라도 우편 투표를 개표하면 뒤집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치는 초등학교 수준의 수리 개념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우편 투표가 자기에게 불리한 걸 잘 아니까 유세에서 우편 투표를 하지 말라고 절박하게 호소한 것이고, 투표 후에는 우편 투표 개표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리다가 이게 모두 묵살이 되자 우편 투표는 모두 부정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 아닌가. 이 뻔한 수작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진 것이지 공화당이 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작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확산을 방치한 결과 세월호 희생자의 1000배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총 득표 수에서 트럼프가 고작 700만 표, 선거인단 538명 투표에서 74표밖에 지지 않았고, 하원에서는 오히려 공화당 의석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트럼프가 진 것이지 공화당이 진 선거는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화당과 트럼피즘은 바이든을 견제하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데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미국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미국 대선이 믿을 수 있는 유튜버와 믿기 어려운 유튜버를 분간할 소중한 잣대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외의 소득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 유튜버들의 신뢰성을 검증할 결정적 계기가 한 번 더 있었다. 바로 뭐냐면 지난 4월 김정은 유고설이 퍼졌을 때다. 그때 김정은 유고설을 확대 재생산해서 재미를 보고 이번에도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맹신하고 음모설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선 유튜버들은 앞으로 믿지 않는 게 안전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기본적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영상 만드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주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유튜버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금년도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둘 다 헛짚은 사람과 하나만 틀린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 다 헛짚은 사람 중에서도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은 사람이 있고 끝까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컨대 김정은 유고설을 퍼뜨렸다가 건재하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도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김정은 사진이 가짜라고 우기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또 이뿐 아니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11일 트럼프가 패배한 4개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측 소송을 각하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공식적으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도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음모론을 계속 믿는 사람도 역시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과 현실을 구분할 인지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다. 믿고 싶은 것과 정반대의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치조차 모르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TV에 정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사실과는 무관한 넌픽션의 세계가 아주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를 주고 있는데 사실 사실과 진실은 굉장히 재미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음모론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거를 즐기면서 뭔가 힐링이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오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구분하고 보라는 이런 당부죠. 네, 천영우 전 수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도 읽고 드라마도 보는데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나쁠 게 뭐가 있겠나. 다만 픽션인지 넌 픽션인지는 확실히 알고 보자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